최근 들어 한국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또한 한국 증시를 좀 크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수를 좀 견인해줘야 되고 혹은 방어를 해줘야 될 기관들조차도 죄다 팔고 있고 이 시장을 지금 현재 업고 있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업종별 투자자 누적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은요, 이미 1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대부분의 주식을 다 팔고 있고요.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현재 마찬가지인 상태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증시의 하향을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왜 이렇게 지금 한국 증시를 갑자기 이렇게 내다 던지기 시작했을까?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외국인들은 10월 말부터 지금 한국의 주식들을 대량 매수를 했고 2달 이상의 매수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주식을 팔고 나갈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만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요. 그것 말고도 현재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한국의 세금 문제 혹은 기업들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 기업 오너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의 디스카운트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 10여 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은 전쟁 중인 국가였다, 분단 중인 국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최근 10년 동안에 좀 잠잠했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 전쟁 리스크가 이제 다시 새롭게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전쟁 중인 국가였지라는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특히 최근에 북한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말 강력한 도발을 우리나라한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도 좀 강경한 어떤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도발하는데 우리가 좀 그냥 수그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전쟁 중인 국가에서 우리도 분명히 강경한 모습은 좀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는 것이 정치고 외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마냥 이렇게 강경한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현명한 정치적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냥 당할 수만은 없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5일부터 17일까지 한미일 역대 최대의 해상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핵 항모까지 이번에 떴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의 해상 훈련을 갑자기 할 리가 없죠. 분명히 북한에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런 어떤 맞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미일 북핵 대표들이 18일 날 서울에서 회동을 합니다. 당연히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논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동안 좀 잠잠했던 전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재 추가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중동의 전쟁의 확산이 시장에서 또 큰 재료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 한국은 참 안타까운 게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가 걸린다라는 국가인데, 사실 어떤 특정 국가의 전쟁만 나도 한국은 위기설, 대만 전쟁 나면 한국의 위기설,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 한국의 위기설, 중동의 전쟁 나면 한국의 위기설. 사실 한국이 좀 굉장히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번에 중동에서도 지금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게 미국이 무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이랑 계속 치고받고 있고, 지금 이란은 추가적인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홍해뿐만 아니라 수에즈 운하,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한국은 이런 해협이 정말 큰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수출의 무려 20% 가까운 이 해상 무역을 거기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협권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바이든이 후티 반군을 3년 만에 다시 테러 단체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조금 이렇게 정치적인 외교 행보로 인해서 이 테러 단체에서 좀 빼줬는데, 이번에 다시 좀 재지정을 했다는 것은 미국과 중동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중동에서도 시아파와 순위파 간의 이런 종교적 갈등이 다시금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자, 그 와중에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도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주말간, 우리나라로 주말간 미국에서 한파와 폭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하루 정도 연기가 됐는데요. 19일과 2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 예산안 1차와 2차의 추가적인 예산 합의가 이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자 기사로 보면은 이거에 대한 임시 예산안을 다시 3월로 또 연기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통과되면 또 조금 더 이제 연장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좀 발생을 하겠고요.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기대감을 만들었던 미국의 빠른 그리고 많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현실이 좀 깨부트리는 그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신중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좀 이렇게 수그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주식과 어떤 경제 같은 것들은 반드시 어떤 이론만 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요. 경제가 이렇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눈치가 있죠. 시장의 성장을 그리고 상승을 이끄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고, 이 기대감이 현실을 만날 타이밍을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요. 이 현실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럼 시장의 기대감은 어떤 올해의 빠른 금리 인하, 많은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었고,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적도 생각보다 정말 안 좋게 나오고 금리 인하도 현실을 만나면서 이게 부딪히고 다시 좀 수그러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장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코리아 디스크한트의 예전에만 있었던 이 전쟁 리스크가 다시금 한국에 들어왔고, 중동에 또 확전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요. 셧다운 리스크까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증시가 지금 힘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초에는 증시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1월 15일 전후로 해서 시장에 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혹은 월요일 안으로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락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쟁 단계 아니고 우려라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2700을 터치하지 못하고 2600대에서 내려와서 지금 2435 정도에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현재 2400입니다. 저항이 2700이었다라고 한다면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2400이 지지죠. 우리가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과거에도 이미 강력한 저항 구간에 있었고 지지 구간에도 있었던 부분이 2400입니다. 이 2400을 코스피가 지지를 하고 버티느냐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방이 조금 크게 열려 있는데, 이 부분이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1월달 말 2월달까지의 코스피의 어떤 방향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할 때 차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현재 나와 있는 악재가 얼마만큼 해소가 되느냐,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이 되느냐, 이 눈치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적인 시장의 포인트를 보고 2400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때 시장이 굉장히 두려움에 또 빠져 있을 때 작년 10월처럼 또 그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남들이 가던 길을 반대로 가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시를 확답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시장의 어떤 배경과 코스피가 2400을 지지하느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또 다시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
외국인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